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오전에 제 수갑재판 관련해서 이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가 이 온라인에서 이 사건을 파악을 하고 좀 인용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사가 워낙 이슈가 되니까 사실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남부지법에서 슬쩍 은폐해서 가고 싶어 했는데 이게 워낙 말이 안 되는 사건이니까 지금 이게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되면서 조선일보하고 이 뉴시스에서는 다시 정식으로 제 판결문을 받아가서 뉴시스는 오후에 썼고요. 이제 조선일보는 이제 내일 아마 사회부와 정식으로 기사를 쓸 것 같은데 뭐 정말 이 대한민국 이 법원에 정말 치욕적인 이 하나의 사례가 될 겁니다. 이 문재인의 이 실정 하나 덮어주려고 법원에선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차별을 해도 된다는 그런 판결문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요 판결문 같은 경우는 이 법원에서 딱 추려가지고 언론사에 보도자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남부지법에도 기자들이 있습니다. 출입기자가. 그럼 당연히 이 김경수와 저와의 수갑재판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당시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이 판결문은 남부지법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기자를 줬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봐도 이건 너무 부끄러운 판결문이니까 이거 안 돌린 거예요. 이게 안 돌리니까 이제 기자들도 몰랐다가 저희가 이제 판결문 입수해서 기사를 쓰고 이제 이 김영일 기자가 이거를 보고 그냥 온라인상에서 쓴 거란 말입니다. 참 이거 어쩌려고 참 이러는지. 그러니까 지금 판사 검사,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국난은 판사 검사들의 난이에요. 판검사 스스로 법을 어기고 헌법 정신을 파괴하다 보니까 나라가 이 꼴이 됐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걸 바로잡아야 될 사람이 윤석열 같은 검찰의 수괴, 검찰총장, 최재형 같은 감사원장 이런 사람들이 바로잡을 수 있겠어요? 판사와 검사가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기사가 이렇게 났는데 박근혜 수갑 찾는데 법원 김경수 사회적 지위 높아 안 차도 돼. 이 제목 하나에 지금 모든 게 다 지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제목 하나에. 이게 지금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이에요. 아니 솔직히 막말로 이 사회생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대한민국은 헌법에 평등권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사회적 신분으로 차별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 근데 아마 사회생활 해보면 알 거예요. 다 차별해요. 사회적 신분 가지고 음식점을 들어가든 어딜 가든 다 차별을 하지만 법원은 어떻게 보면 쇼죠. 다 차별을 해요. 권력과 돈에 따라서. 근데 법원만큼은 그러면 안 된다고 판결을 해서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원래 좌익들이 주장하는 바인데 실제로는 계급 모순이 막 터져나가. 그러니까 특정 계급이 전체 다수의 피지배 계급 국민들을 지배하는 세상인데 법원에서만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평등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국민을 속여서 이 체제를 유지시킨다. 이게 원래 좌익들이 바라보는 이 자유주의 체제의 시각이거든요. 근데 법원이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안 쳐도 된다, 헌법상 평등권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판결을 내려버린 거죠. 한마디로 이건 뭐냐,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 이제는 평등한 척 쇼도 필요 없다. 어차피 문재인이 지배하는 세상, 이 법원의 판사들은 문재인에게 줄 서서 나 출세할래, 난 쇼도 하기 귀찮아, 대한민국이 평등하다는 그 쇼도 하기 싫어, 귀찮아, 그냥 무조건 문재인이 좋아하는 판결문 쓰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있어요, 법원에서. 자, 이 박근혜 대통령 수갑 찼죠.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특혜를 줘도 된다고 하기 시작하면요, 사회적 지위가 뭐냐, 일단 여기서부터 논쟁이 들어간다니까요. 자, 박순종 기자, 펜앤마이크.
변의제 재판 때 수갑 찬 이유 법원 변의제는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그러니까 이 김경수 이자는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수갑을 안 채우고 나는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수갑을 차고 포승줄까지 차고 요 뒤에 있는 거 드루킹 아닙니까 드루킹? 드루킹도 이거 차고 있어요. 이게 사회적 지위 차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법원이. 그럼 이런 정도로 하려고 그러면은 서울구치소에 있는 내규나 이 수용자 관련 이 법률에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차별을 둘 수 있다라는 법조항이 있어야 돼요. 이 정도로 판결하려면은. 근데 그게 있느냐? 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차별금지법.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국가, 민족, 용모, 혼인 여부 등등으로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모든 수용자를 대상으로 수용자는 사회적 신분으로 처벌받으면 안 된다고 이게 법으로 나와 있는데 법원에서 딴 데도 아닌 법원에서 사회적 신분으로 차별해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으니까 법과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박순종 기자는 이 헌법을 가지고 들고 나왔는데 헌법 조문 등을 통해 법 앞의 평등과 신분제의 천폐를 선언한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여기 내 앞에요. 모든 국민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찬성할 수 없다. 자,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평등에 대해서. 특히 사회적 신분에 대해서는. 물론 차별해요. 차별한다니까. 그렇지만 이 평등권에 대해서 법원이 최후의 보루로서 법원만큼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법원이 앞장서서 문재인 만세 부르면서 김경수는 사회적인 특권 계급이니까 수갑 채우지 않아도 되고 저는 이제 드루킹 이런 놈들은 채워. 이 개돼지들은. 이런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이런 판결이. 자, 그러면은 서울구치소에서 뭐라고 주장했냐 여기 대해서. 자, 이게 문답이에요. 이게 아마 이동환 변호사가 물어봤을 텐데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개념이 현장에서 힘이 없어서 환자나 장애인 같은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개념을 논의하는 내용은 사회적 지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냐. 한마디로 김경수와 양승태 대법원장, 조현호 경찰청장만 수갑을 풀어주고 나머지 3,000명을 안 풀어준 거는 사회적 신분을 고려한 거 아니냐 너희들 서울구치소. 우리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서울구치소 출정과장이 사회적 지위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관공서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불법을 자인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기 법률에 차별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를 보지 않는다고 바락바락 우길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그걸 판사가 도주의 우려의 현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요소 이외에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지위 또한 그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게 형사재판이 아니에요. 이게 민사재판이거든요. 민사재판이면은 각자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희하고 서울구치소가. 그러면은 판사는 양쪽 주장 중 누가 더 합리적인 말을 하냐 가지고 손 들어주면 되는 거지. 판사가 자기 의견을 내면 안 돼요. 민사재판에서. 당사자인 서울구치소가 우리는 사회적 지위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랬는데 사회적 지위 따지는 거는 괜찮다.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냐고 이게. 자, 이제
이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정당화됐다 했을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됐으면은. 자, 이재수. 물론 이건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이 검찰이 한 건데, 수갑을 채우고 안 채우고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는 이재수 사령관 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걸 채워서 이 사람은 이걸 채운 다음에 포토라인에 세워가지고 온갖 인격 말살을 시켜서 이분이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이 수갑 문제 하나로. 근데 황당한 게 저 수갑 안 찼어요. 저도 똑같이 포토라인 섰거든요. 저 수갑 안 찼습니다. 저는. 근데 이재수 사령관 또 왜 채웠어 수갑을? 사회적 지위 고려하라며. 기무사령관 출신인데. 그리고 조국인이 뭐니 나머지 뭐 조국 부인이고 너 이제 나머지 저 친문 떨거지들 단 한 명도 수갑 안 찼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출두할 때. 이거는 구치소라는 게 아니라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는 이 법원으로 가는 데인데 친문 떨거지들은 단 한 명도 수갑 안 찼다니까요. 이재수 사령관만 채우고 또 저같이 이 들어가서 막 검사하고 싸워가지고 나 안 차겠다 이런 사람도 안 채우고. 자, 사회적 지위 이재용 부회장 찼습니다. 수갑. 이 사람 이거 사회적 지위가 나라서 채웠나요 이거? 자, 지금 최대 문제가 되는 게 또 이분이잖아요 이거 대통령. 수갑 채웠습니다. 서울구치소의 지금까지 얘기는 지금 서울구치소가 설명하는 바로는 자, 박근혜 대통령이 수갑을 차서 이렇게 출두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항의 전화가 왔대요. 서울구치소로. 박 대통령이 죄인이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될 거 아니냐? 왜 수갑 채웠냐? 그래서 서울구치소가 수갑 면제 조항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설명하는 내용을 볼 때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10월 달에 윤석열이가 추가 구속 기소를 하는 바람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재판이 더 이상 안 나갔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뭐 더 수갑을 차고 말고 할 것도 없었죠. 뭐 재판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5월에 제가 구속이 되는데 제가 서울구치소에 딱 들어가니까 이 재판에 나가는 이 출정 사무소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어요. 여성이나 노약자, 70세 이상의 뭐 노인 등등에 대해서는 수갑을 면제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딱 써 있어서 저는 20년을 언론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걸 제가 못 받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보는 순간에 당연히 나한테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따져봤을 거 아닙니까? 자, 여성, 환자, 70세 이상 노인 저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갑 차용 이 면제를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울구치소 말이 맞다 하더라도 박 대통령 때문에 그 조항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여성이잖아요. 박 대통령은 해당 사항이 있죠. 그리고 남재준 원장, 뭐 김기춘 실장 이런 분들 나이 70 넘었기 때문에 나이 이제 70세 이상의 노인 해당 사항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김경수는 뭐가 해당 사항이냐는 거야 여기 대해서 이 조항에서. 김경수가 여자입니까? 노인이에요? 환자예요? 김경수 키가 180cm고 사지 멀쩡한 50대. 이 조항에 김경수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면제 조항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 법무부하고 서울구치소가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도주의 우려가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붙였는데 서울구치소의 수감 면제 조항 전 수용자가 다 볼 수 있는 그 게시판에 도주의 우려가 현저히 낮은 자라는 게 없다니까요. 그게 그게 있었으면은 제가 나도 해당된다 그래가지고 면제를 요구했겠죠.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수감 면제 조항을 박 대통령 이후에 만든 건 맞아.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뒤로 재판을 안 나갔기 때문에 대통령은 애초에 적용 대상이 안 됐었고, 그럼 나머지 김경수 이전에 누가 됐냐, 이걸 지금 서울구치소가 얼버무리는데, 자기들 말로는 양승태 뭐 조현호란 얘기예요. 근데 양승태 조현호도 70이 안 됐어요, 나이가. 그러니까 김경수 이전에 양승태 조현호였는지 김경수 이후에 양승태 조현호였는지 이거 지금 다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2심 때는 다 따져볼 겁니다. 2심 때는. 1심 때는 제가 쉽게 이기는 줄 알고 넘어갔었는데,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확인한 바로는 김경수가 최초예요. 수감 면제 조항이 적용된 건 김경수가 최초고, 욕을 하도 먹으니까 양승태 조현호까지 적용했다고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김경수는 노인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데, 수갑을 안 채웠으니 원래 없던 조항인 도주의 우려가 현저히 낮은 자라는 것을 스티커로 붙여가지고 해놨다니까요. 그 서울구치소 사무실에다가 스티커로 붙여놨어요. 스티커로 그거를. 한마디로 문재인이 최측근 실세가 들어오니까, 자, 서울구치소의 교도관이 저한테 알려준 바예요. 아무리 정말 이 권력만 보면 엎드려 기는 그 아첨하는 기질의 이 인간들이라 해도 감히 수감 면제를 자기가 자의적으로 했을 리는 없다. 교도관들이 나중에 큰 사건 벌일 수 있는데, 한 20년 차 교도관이 저한테 알려줬는데, 저건 100% 밖에서 권력자가 야 김경수 수갑 풀어 이렇게 지시가 오지 않고는 저거 풀 수가 없다. 해당 사항도 없는데. 그래서 급조해서 풀다 보니까 사유가 없으니까 사유를 스티커로 붙여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런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소송을 하게 된 계기 뭐냐, 사회적 신분이 낮고 높고는 지금 나온 얘기고 그때는 나오지도 않았던 얘기인데, 이자는 도주의 우려가 없어가지고 수갑을 안 채우고, 나하고 드루킹은 도주의 우려가 있어가지고 수갑을 채웠다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내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서울구치소가 어떻게 입증을 해줬냐? 입증은커녕 야 나도 김경수처럼 수갑 차기 싫으니까 절차를 밟겠다, 절차 알려달라. 절차 없다 그랬어요, 서울구치소에서. 그런 절차 그거는 저한테만 얘기가 아니라 재판에 가서도 수갑을 면제시켜주는 절차는 없다. 그럼 김경수는 어떻게 면제시켰냐? 교도관들이 그냥 딱 보니까 도주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교도관들이 그냥 아침 회의할 때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야 김경수 어때? 도주 안 할 것 같습니다. 야 그럼 풀어. 양승태 어때? 안 할 것 같습니다. 풀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재량권의 남용이죠. 재량권의 남용. 근데 이제 법원은 거기 더해서 도저히 구체적 기준을 서울구치소가 얘기 못하니까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특혜를 주고 차별대우해. 이게 정당하다는 판결 내린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그러면 다시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 김경수와 이재용 부의장 중에서 누가 사회적 신분이 위입니까? 누가 위에요? 웬만한 사람들 다 물어보세요. 이재용하고 김경수하고 누가 위인지. 이재용이 위지. 그럼 이재용,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여기는 또 왜 채웠습니까? 그러니까 재벌들은 민간인 장사꾼이니까 이거 채운 거고, 공직자들만 안 채운다는 얘기예요. 공직자들만. 자, 그래가지고 조현호 경찰청장도 수갑을 안 채웠다 그래요, 서울구치소에서. 근데 이번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할 거예요. 2심에서는 조현호, 양승태 언제 수갑 안 채웠는지 가져와라, 자료를. 자, 조현호 경찰청장은 저하고 뭐 같이 운동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서울구치소에서 이분은 구속이 됐어요. 뭘로? 도주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이 됐어요, 이분은. 그러면은
법원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을 시킨 자를 교도관 따위 두세 명이 회의 때, 야, 조현우 어때? 예, 도주할 것 같지 않습니다. 풀어.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를 하는 건데, 지금 법원이야 뭐 문재인이가 장악해가지고 문재인 지 마음대로 하지만, 구속영장이니 뭐 이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니,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니, 이거 사실 다 엄청난 이 판단들이거든요. 누군가에게 야 너 도주할 우려 있다, 이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명예훼손이. 그래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라는 구체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도주할 우려가 있고 없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자들은 아무런 절차도 없이,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권리도 없이 그냥 지들끼리 얘기해가지고 변희재는 도주할 우려가 있어, 김경수는 없어.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다가 사진을 찍혔잖아요, 수갑 찬 거를. 그래버리면은 저는 이 전체 이 뉴스를 본 사람들에게 변희재는 도주할 우려가 있는 놈으로 딱 찍히는 거예요, 수갑 차고 나가다가. 아무런 절차도 없이, 내 항변할 수 있는 권리도 없이. 이게 제가 1억 원의 소송을 낸 명예훼손 관련 문제거든요, 이게. 더군다나 저하고 김경수 둘 다 보석 심리를 갈 때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보석이 뭡니까? 바로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이 된 사람이 다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아니다, 증거인멸할 우려도 없고 도주할 우려도 없어졌다, 이걸 입증해서 석방이 되는 제도인데, 김경수는 서울구치소에서 딱 수갑 풀고 나와가지고 손 흔들면서 다 흔들면서 이거 이 작자 흔드는 거 어디 갔어, 이거 하면서, 아니 누가 봐도 김경수는 이제 서울구치소 보증을 해주는 거야, 보석 심리 앞두고. 김경수는 도주할 우려 없다. 저는 똑같이 이제 보석 심리를 가는데 채워. 아, 그럼 서울구치소가 얘는 도주할 우려가 있어, 이렇게 사전 판단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자, 저는 애초에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요, 자, 변희재 구속, 저는 도주의 우려 때문에 구속된 게 아니에요. 저 증거인멸 가지고 됐습니다. 아니, 증거인멸도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저를 억지로 구속을 시키고 싶어 했던 문재인의 검찰과 문재인의 법원도 제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쓰고 싶었겠지, 영장에다가. 차마 못 쓴 거예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는. 증거인멸의 우려, 요거도 적은 거 아닙니까? 왜 도주할 우려를 못 적었겠습니까, 문재인의 판사와 검사가. 아, 영장실질심사 들어갈 때도 그냥 내가 기자를 불러 세우고 내가 기자들 앞에서 일장 연설을 했는데 나 자신 있다 재판에, 이래버리니까 도주할 우려를 못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럼 법원도 도주할 우려를 못 적었는데 어떻게 교도관 따위들이 나한테 도주할 우려 있다고 수갑을 채우냐고, 이거. 조현호 청장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도 풀어주고. 자, 그래서 2심을 이제 갑니다. 2심을 가는데 2심 간단합니다. 이 김경수 이작자 내가 불러낼 겁니다. 이거 증인 신청할 거고, 양승태 대법원장도 증인 신청할 겁니다. 왜? 법원 판결하고 서울구치소가 지금 주장이 안 맞잖아요. 서울구치소는 사회적 신문 고려 안 한다 그랬는데 법원은 고려한 게 정당하다 얘기하고. 그래서 김경수하고 양승태 원장을 불러서 당신들 서울구치소에서 대체 뭐라 그러면서 당신들에게 수감을 풀었냐, 사회적 신문 때문에 얘기했냐, 뭐냐, 그걸 따져 물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1심 판결이 이따위로 나왔기 때문에 2심에서 증인 채택 안 해줄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게 너무 큰 사고가 터져서 이 법원은 하여튼 이 문재인의 이 법원, 특히 문재인의 법원은, 문재인이가 무슨 평등이라는 거 개념 있겠어요, 이게. 김정은 만세나 부르는 자가. 근데도 문재인의 법원은
문재인 정권이 평등권을 지키고 있다고 속여왔어야 되는데 이제 대놓고 문재인 정권은 사회적 차별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결문 적었기 때문에 2심에서는 뭐 거의 이제 뒤집어진다고 봐야죠 이거.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거. 이게 인권의 문제예요. 이게 딴 게 아니고 인권의 문제인데, 자, 다 같이 수감 면제를 풀지 말던지, 풀고 싶으면 예를 들면 저한테 야 나도 수감 면제 하고 싶다. 그럼 내가 신청서를 내서 수감 면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야 이 친구는 도저할 것 같지 않다. 거기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절차가 없어서 문제가 된 거라고 이게 지금. 그 절차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저한테 손배 보상을 하면서. 이게 선진적인 거 아닙니까? 왜 교도관 두세 명이 모여서 김경수 프로, 양승태 프로 웃기는 얘기하지만 내가 교도관 따위들이 김경수 프로, 양승태 프로 못하고 위에서 최소한 서울구치소장이 야 풀어 지금 청와대 전화 왔는데 김경수 풀어 그랬더니 이제 욕 먹고 난리 났잖아요. 야야야 빨리 양승태 풀어 저 조현호 풀어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뻔하잖아 이걸. 뻔한 거 갖고 지금 거짓말려니까 이게 힘든 거 아닙니까 이게.